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 개연성 가정은 스카이 홀딩스의 스캡티시즘의 반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는 중성적인 용어를 썼는데 직선적인 얘기를 한다면 분식회계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 언론기관에서는 의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저는 그 연구자 입장에서 개연성 가정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WCAI 회전율이라는 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약자고요. 그 회전율과 TOE 생산성은 수르푼 나누기 OE라는 생산성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네 가지의 매트릭스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측부터 말씀드리면은 WCAI 회전율은 상승하고 TOE 생산성은 하락했다. 또 우측으로 가서 WCA 회전율도 상승하고 TOE 생산성도 상승했다.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거겠죠. 이렇게 되면 수익 창출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좌측 밑으로 내려가서 WCAI 회전율이 하락했고 TOE 생산성도 하락했다. 이것은 거의 뭐 영업 손실에 가깝게 경영 성과가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우측으로 가서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는데 반대로 TOE 생산성은 상승했다. 이렇게 적색의 역방향인 경우를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흐름은 순방향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거를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WCAI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TOE 생산성이 하락했다면 즉 역방향 흐름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요거를 if then이라는 충분 조건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그 시간에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은 별도로 얘기하겠다는 거를 오늘 좀 만들어 본 건데 어, 이 경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과대하게 잡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증가해서 부풀려져 가지고 결국 매출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익을 줄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본인들의 목표보다도 이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니까 법인세를 좀 줄여보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그 의구심을 나타낸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반증 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금액이 줄었으니까 판매 가격도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추론은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업보고서의 제품가격 추이와 원재료 가격 추이를 우리는 사업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가 또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케이스 두 번째의 경우로 만약 WCA 회전율이 하락했는데 TOE 생산성이 상승했다면 즉 역방향 흐름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는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는데 생산성은 상승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 평가 환입을 과대하게 잡아 매출원가를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매출원가를 줄이게 되면은 매출이익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대부분 공시기업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은 주주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실제 성과보다도 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결산을 할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고자산 가지고 조정을 한다. 나쁜 말로는 장난질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반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재고 금액이 늘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반대로 판매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 데이터를 외부적으로 제3자 주주들에게 선의의 투자자들한테 공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서 만약 재고 회전율이 하락하고 TOE 생산성도 하락했다면 즉 순방향 흐름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경영성과가 다 나쁘다는 기업으로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이유는 재고자산 평가가 일반 원인 변동 범위로 매출원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재고회전율 하락이 TOE 생산성 하락으로 경영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 특히 원유 가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 그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자재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쉽게 반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특히 소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압박과 그런 통제 때문에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2002년도 기업들의 어떤 형편은 이 케이스 3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케이스 네 번째의 경우인데요. WCAI 회전율은 상승하고 TOE 생산성도 상승했다면 즉 순방향 흐름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도 역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의 이유는
그 재고자산 평가가 일반 원인 변동 범위 안에서 매출원가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예, 이런 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회계 투명성이 전제가 돼야 경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입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 또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추이 공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만약 원재료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도 재고 감축을 통해 WCAI 회전율을 상승시켰다면 그것이 바로 경영혁신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낸 증거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란 것은 항상 위기 속에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데 판매 가격도 제대로 그 원재료 그 인상 압박 부분을 반영도 못했고 어느 정도 올렸지만 그래도 이익이 나게끔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핵심적으로는 WCA 회전율을 크게 이것이 더 상승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홀딩스는 항상 돈을 벌려면 제조업에서 최소 재고로 가져가면서 재고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보다도 제가 그 여러 그 기회에 이 스루풋 회계 강의할 경우에 제가 한번 첫 비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유소 습격 사건에 유호성이 한 말이죠. 유호성 배우가 좀 생긴 거는 좀 뭐같이 생겼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친구가 거기서 한 얘기가 나는 한 놈만 패. 이거 한 가지죠. 네. 저도 그래서 대부분 재고 회전율, 특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이 한 가지만 패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케이스 2를 통합해서 표현하면은 WCAI 회전율과 TOE 생산성이 역방향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한다. 이런 가정을 그 스카이홀딩스가 만들어낸 거죠. 그거를 표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뭐 한 가지로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곰곰이 더 저도 생각해보고 또 좀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표를 만들어 보려니까 원가 회계는 제품 및 제공품의 가공비가 배부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산 시점에 재고자산을 의도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여 매출원가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건 좀 점잖은 표현이고요. 나쁜 말로는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래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스루풋 회계 때문에 이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스루풋 회계와 비교하면서 이런 재고자산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제조 원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노출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루풋은 매출에서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뺀다. 그러니까 WCA 재고 회전율은 현재의 그 원가 회계 시스템 내에서는 가공비가 배부된 재고 가지고 회전율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는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재고 회전율 성과하고 스루풋 회계에서의 매출 재료비로 출고된 매출 재료비만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쉽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표현한 건 좋은데 이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원가 세계의 원가 회계 전문가들이 저의 이 주장들을 아마 반대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이렇게 하겠죠. 뭐 가공비 매부 재고 자산 회전율도 알겠고 TOE 생산성도 알겠는데 기업 경영이 그렇게 단순 도식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당신이 무슨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거냐 라고 엉뚱하게 근본적인 문제보다도 무슨 출신 성분 내지는 또는 무슨 자격증 가지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운영비용은 왜 논의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4의 하나의 모델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WCI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TIOE 생산성이 상승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렇다면은 스루풋율도 상승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운영비용 금액도 감소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까 이 모델이고요. 결국 운영비용을 하나 넣는다면은 운영비용이 감소해서 결국 이익이 난 거지, 뭐 스루풋율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원가 세계는 공격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원가 세계에서의 주장은 이런 거죠. 원가 절감과 비용 절감 압력은 지속적이다. 항상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화하는 경영진 입장에서 매년 임금 인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영주 입장에서는 직영 인원을 감소해서 공장 자동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시설에 자동화를 투자하게 되면은 이 감가상각비가 또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시설 투자를 해놓고 첫 해나 둘째 한 몇 년간은 감가상각비 때문이라도 운영비용을 줄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원가 절감하라는 압력은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임금 인상 압력은 계속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외주 비율을 높여서 외주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직영 인원보다도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더라. 근데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 그러면은 전문적인 외주 가공이 있겠지만은 정년퇴직, 생산직이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요즘은 나이가 먹어도 다 건강하고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 그 오랜 기간 충성한 그 직원을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 어느 공정을 당신이 소사장으로 맡아서 좀 해주세요. 고려제강의 예가 그런 게 KBS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품질도 좋고 생산성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원가 절감 압력은 영원하다. 그 원가 절감 압력은 다시 계속해서 매년 원가 절감과 비용 절감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하는 악순환이다 이거죠. 이건 어떤 상황, 케이스 1, 2, 3, 4를 따지더라도 요 핵심적인 직영인건비하고 외주 비율, 이것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는 항상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스루프 쪽에서는 생략해도 의사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한다고 그런다면은 제약 공정에 대해서는 거꾸로 원가 절감이 아니고, 제약 공정은 익스플로이트, 뭐 착취할 수 있을 만큼 쇠 빠지게 돌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야간 작업도 하고 잔업도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제약 공정에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스루프 회계에 의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케이스 두 번째 모델은요, 스루풋율이 하락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영업이익은 낮다라고 할 경우, 이런 경우가 이번 결산서 분석을 일부 해보면은 이런 사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결국은 운영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스루풋율은 하락했어도 스루풋 절대액 금액 자체는 증가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매출액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매출 단가도 올랐고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 스루풋율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금액상으로, 이건 비율보다도 금액상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유지하든가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는 또한 현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만 바꾼 거지, 우측의 원가 절감 압력은 항상 악순환의 고리로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과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이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는 저의 그 가정을 논리적으로 조금이 아니고 뭐 더 이상은 저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고요. 사실 이런 논리가 많은 그 스루풋 실전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또 제가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저도 조금은 좀 나이가 먹었고, 그래서 이제 후임 양성이라는 의미에서 이 기록을 남겨놓고 조금 약간 이 비밀스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마 현대 계열에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씩 전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